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길가에 폭염 그늘막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보도시설물이 생겨나자 서울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도 보도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무엇보다 보도의 주인은 시설물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라는 주장이 강조됐는데요.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은 서울시가 추구하고 있는 보행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선 장애인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폭염을 피하기 위해 길가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그늘막.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지만 모양이 제각각인데다 자칫 길을 가는 사람들의 보행을 방해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가로수도 길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에 사람들이 피해 다녀야 하는가 하면 가로등은 나무에 가려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서울시의회가 보도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행 안전을 확보해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정말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보행 도시, 보행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려면 이 보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맡은 전문가는 보도 시설물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할 때 우선순위를 줬습니다. 첫째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건데요. 시설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면 점자블록을 우회해가지고 그 교통약자분들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을 없애는 방향으로. 토론에 참여한 이들도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의 주인은 이런 어떤 시설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서울 시민과 또 서울시 보도를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이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생겨난 그늘막이나 쉘터와 관련해 장애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휠체어가 이용하는 어떤 그 면적도 지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희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이 쉘터와 충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들. 서울시의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정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TBS 이진주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몽촌토성은 백제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어진 일종의 산성입니다. 지난 6월부터 산책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오는 9월과 내년까지 송파구 일대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의 관광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은 석촌호수 국제음악분수대 설치 공사와 방위막골 명소화 사업 등 관광 관련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잠실 관광특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뜨거운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지나가고 선선해진 바람을 맞으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합니다. 푸르른 나무와 잔디 사이로 걸을 때마다 기분이 더욱 상쾌합니다. 공기 좋고 이제 그냥 자연 속에 서울 이 공간 속에 이런 숲이 있다는 게 너무 좋죠. 올림픽공원에 위치한 몽촌토성은 한성시대 백제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과 유적이 대거 출토된 곳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몽촌토성 산책로 정비 사업은 국비 8억 4천만 원에 12 3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울퉁불퉁했던 흙길과 나무 계단을 정비하고 화장실에 장애인 자동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 오는 8월 말이면 전체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그 과거의 유적부터 또 지금 현재 보물까지 관광적이나 문화적으로. 이어 9월에는 올림픽공원 야간 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에 시작되는 석촌호수 국제음악분수대 설치 공사와 방위막골 명소화 사업이 연이어 예정돼 있는 상황. 494년 도읍지
올림픽을 치른 도시, 그 다음에 또 123층 최고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도시, 또 관광 특구, 이걸 아울러서 모시는 그 관광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 산책로 정비와 함께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일대가 서울시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지난 7월 열린 2017 함께 서울 정책 박람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에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은 길거리 금연 정책은 흡연자의 흡연을 금지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점심시간 종로의 골목 안 금연구역으로 식사를 마친 시민들이 3, 4, 5 모여 담배를 태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이지만 손에 담배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쉽게 보입니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길 가는데 앞에서 흡연하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흡연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좀 불쾌한 적도 있었고. 2013년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외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장소는 길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갈 수도 없는 보행 중 흡연이 문제입니다. 행인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길거리 흡연에 불만이 생기고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공간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자기 본인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좋지는 않아 보여요. 피는 사람들이 아직은 한국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흡연자를 위해서 좀 배려를 해서 좀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더 좀 확대를 시키면은.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열린 2017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의제 5개를 선정했는데 보행 중 금연 정책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의제들에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찬반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의 정책 제안은 88%의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채택된 시민 정책에 대해 100일간 관련 법률과 예산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말 포스트 정책 박람회를 통해 시행 여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행 중 금연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의회에서 2차례나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논의됐음에도 무산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거리 금연 정책은 흡연자의 흡연을 하지 말자는 그런 정책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길거리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15살 시민이 제안한 보행 중 흡연 금지 정책. 정책의 시행도 시행이지만 시민들은 기본적인 보행권이 지켜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 아닐까요? TBS 김지희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이 지난 15일 TBS TV 유용화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복지와 의사소통 권리의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 20여 명과 함께 발의한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진철 의원은 조례안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의사소통 권리의 증진을 위해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예산 부족과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립에 근거가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마루 서울시 의원이 지난 17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박 의원은 서울 속으로 모교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방송인이자 가수, 인문학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투규의 입담으로 청취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다양한 직업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건강권 조례로 발의한 배경을 언급하며 서울시내 권역별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지체장애 2급인 박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남창진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의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회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을 갖추는 원구성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 선뜻 와닿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원구성이라는 의회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회 원구성은 어떤 뜻이고 또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의회 원구성이란 의회가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에 위원 배정을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원구성은 의원의 임기 4년 동안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제9대 전반기 의회는 2014년 7월부터 박래학 의장과 김인호, 강감창 부의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회가 2년 동안의 의회를 이끌었고요. 후반기 의회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양준혁 의장과 조규영, 김진수 부의장을 중심으로 원구성을 해서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한 정책 활동과 행정부 감독 활동이라는 의회의 주요 업무가 주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 배정은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절차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배정할 때 아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의회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권한과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의회 원구성 역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화면은 서울시의회 교섭단체별 의석수인데요.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71석, 자유한국당 24석으로 교섭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8석, 바른정당 3석으로 10석 미만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서울시의회 원구성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구성에 참여할 수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원구성에 있어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명, 자유한국당은 1명이죠. 상임위원회 역시 모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구성은 의회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 의회 원구성이 지연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 원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먼저 보신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6년 20대 국회 원구성 관련 여러 언론사들의 헤드라인 기사 제목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연되는 원구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 제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회, 특히 국회의 경우 의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원구성이 완료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는 원내 교섭단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구성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상임위원장직을 정당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의회는 의사 진행과 내부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국민이 의회를 믿고 준 권한일 겁니다. 국민이 준 권한인 만큼 정쟁은 지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의회 원 구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